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1년을 맞아 시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년 열심히 일했고 시장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보통교부세의 역차별 해소와 그린벨트 완화 등에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남구청장과 동구청장도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입니다. 김두겸의 말은 현실이 됩니다. 김두겸 시장이 민선 8기 1년 시정 주요 성과를 놓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뱉은 말이 현실이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신의 시장 출마 공약이었던 보통교부세의 역차별 해소와 그린벨트 완화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며 주저했던 일들입니다. 김 시장은 울산은 매년 광주와 대전의 2배인 11조 원의 세금을 내는데 국비 지원이 너무 적다며 정당한 대우를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를 민선 7기 때 받은 평균 4,75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약 1조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 시장은 또 울산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울산 시민이 싼 전기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신규 기업 유치에도 큰 기대를 걸게 됐습니다.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취임 직후 시기상조라며 주저해왔던 해상풍력 사업에도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됐으니까 이제는 해상풍력이 울산에 시급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업 유치 차원에서 추진했던 기업인 조형물 추진 철회는 기업 측의 초상권 침해 문제로 좌절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재투자를 얻어내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산업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투트랙 정책을 펴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문화가 새로운 하나의 산업의 영역 지배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그렇다면 도시가 안돼야 될 거고. 이날 민선 8기를 함께 시작한 서동욱 남구청장, 김정훈 동구청장도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구의 새로운 지형을 바꿔놓았던 우리 통합하천 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남구 미래백년을 세워가는 새로운 지평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앞으로 정주 인구와 체류 인구, 관계 인구를 아우르는 생활 인구 20만 명을 목표로 지역 산업과 산업 다각화, 체류형 관광 육성, 문화복지 인프라 치수 확충,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년차를 맞는 민선 8기가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제8대 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고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를 위해 주력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출범 이후 정책의회, 민생의회, 소통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특위 6개, 연구단체 9개 단체가 상시 가동해왔으며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237건 처리, 민생 현안 의안 발의 조례 52건, 대정부 건의 17건, 그리고 상임위별 현장 활동 51회, 간담회 300회를 넘기는 등 쉬지 않은 의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인 대상 오찬 간담회가 어제 중구 태화동 SK 행복타운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김두겸 시장과 이윤철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현대자동차, HD 현대중공업, S-오일 고려아연 등 울산 주력산업 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력 수급 문제와 규제 완화,
지역 인재 채용 시 울산시에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울산시는 건의 사항들을 관계부서와의 협의해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28일까지 전국 36개 사고당협위원장 공모를 마무리한 가운데 울산 북구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박대동, 정치락, 서진석 등 3명이 등록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북구 조직위원회 공모에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과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서진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 3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박대동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정치락 의원은 현재 시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64년생인 서진석 씨는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보탑토건 대표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말까지 위원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탈울산 행렬이 9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전입자는 8,600명, 전출자는 9,270명으로 670명이 타시도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탈울산 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울산 지역 출생아 수도 22개월째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414명에 그쳐 동월 기준 출생아 수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가 고령 친화 도시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 이윤영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울산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해 1단계로 범세계적인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면 앞으로 2단계에서는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대와 사업의 내실 확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 온 오프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등 고령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 글로컬 대학 30 예비대학으로 지정된 가운데 본지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어제 울산시청에서 안효대 부시장을 주재로 이재신 산학협력부총장 등 울산대 관계자와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효대 부시장은 글로컬 대학 사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혁신을 위해서도 꼭 유치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울산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10대 A양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인 A양이 미성년자인데다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키 50cm, 몸무게 800g의 영아 사체가 발견됐으며 사건 발생 닷새 후인 지난 27일 10대 후반의 A양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어제 송 전 부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환사고를 대비해 소류지나 해수욕장 등에 인명구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산해수욕장에서 소방관이 인명구조함 장비를 활용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사례도 있을 만큼 중요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 인명구조 장비가 정작 필요한 곳에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 선바위교 아래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9살 A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군이 빠진 곳은 수심 1.5m쯤.
태화강 선바위교는 순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물놀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자체와 해경, 소방 등이 인명사고가 잦은 곳에 인명구조 장비함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함에는 구명조끼와 구명로프, 구명튜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름철 익수사고가 잦은 이곳에는 인명구조 장비함이 비어있기도 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쓰일 인명구조 장비함에는 보시다시피 유리가 다 깨져 있고 거미줄이 쳐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년 물놀이철인 5월이 되기 전 지자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지만 미흡한 상태입니다. 4월 말쯤에 제가 단독을 본 걸로 기억하는데 수시로 없어지기도 하니까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채워놓긴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명구조 장비함에 대한 관리 규정도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또한 어렵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130여 건. 여름철 사고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폐선된 동해남부 선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북구청은 산림청 국비 67억 원을 비롯해 시비 33억 5천만 원과 고비 33억 5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투입해 경주 울산시계부터 송정 택지지구까지 6.5km 구간 13.4헥타르를 울산숲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3개 구간으로 조성되는 울산숲은 1구간은 이화정 구간으로 100년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2구간은 신천 호계 구간에는 4계절 비단숲길, 3구간 송정 택지지구는 무량기 숲길로 조성해 울산을 대표하는 도시숲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세울원전 3호기가 시운전 주요 단계인 상온 수압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9일부터 상온 수압 시험에 들어간 세울 3호기가 25일 성공적으로 시험을 완료하고 어제 세울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상온 수압 시험은 높은 압력을 가해 원자로의 모든 이음부와 연결부의 누설을 확인하는 중요 시험으로 원자로 설비 제작과 시공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확진자 수와 울산의 주요 하수 처리장 바이러스 농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에 따른 것으로 울산에 있는 용연, 굴화, 농소, 방어진 수질 개선 사업소 등 4개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이들 하수 처리장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도 함께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이 울산 지역 감염병 유행 상황을 미리 감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인플루엔자 등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용역은 체험시설 종류와 사업비 수익률 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루지 체험장과 알파인 코스터 등 동적 체험시설, 캠핑장 등 정적 체험시설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남구청은 오는 8월 중간 보고회를 가진 뒤 오늘 11월 23일 발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내 해수욕장을 포함한 해안관광지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울산 대표 해수욕장인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화해수욕장, 그리고 주요 해안관광지인 북구 정자와 동구 주전, 울주군 나사 등 전체 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오염도 조사에서 백사장물에는 납비소,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5항목에 대해 수질은 대장균과 장구균 등 미생물 2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검사 결과 5곳 모두 환경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사 상생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노사 상생 우수기업의 발굴에 나섭니다. 대상은 2년 이상 본사나 제조시설이 울주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체불 최소화 등
기초 고용 질서가 우수한 기업입니다. 울주군은 신청 기업들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기업 3곳을 선정해 노사 상생 우수 기업 인증패와 함께 건강관리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구청이 소상공인의 소비 트렌드 적응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난해부터 지출한 남구 지역 소상공인 업체 200곳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접수를 받아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키워드 배너 광고 비용, 쿠폰 발행 비용 등을 지출한 소상공인에게 자부담금 10%를 제외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동서발전 본사에서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공공주도 에너지 자급자족형 그린산단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서발전과 충청남도 개발공사는 충남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보급 체계를 구축해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그린산단을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